강의네요. 자, 일단은 소득세를 하기 전에 이 하나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기본서에 보시면 자, 214쪽. 아까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214쪽 5번. 자, 단독명의가 아니라 5번은 뭐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집이 두 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 의무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 다른 주택이 없고 집이 하나인데 단독명의가 아니라 뭐예요? 공동명의.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보면은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 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도 해주겠다? 연령별 세액공제도 해주고 장기보유 기간별 공제도 해주겠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를 하려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된다? 2번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집이 두 개지만 단독명의로 봐서 3번 공동명의 1주택자를 뭘로 본다?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됐어요?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자는 뭐다?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이 돼서 다주택자를 보지 않고 하나로 본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공동명의 1주택자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두 개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고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 뜻이네요. 자, 그 다음 222쪽 납부유예. 그래서 우리는 집이 하나다. 1세대 1주택자는 여러가지 세금 혜택이 있겠죠. 그래서 꼭대기 보시면 222쪽 납부유예. 유예가 뭐다? 유예가 뭐예요? 미룬다. 유예, 미룬다는 뜻입니다. 납부를.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밑줄 그어. 자, 그럼 다음 각호 요건을 충족한 자는 납세무자가 주택분종분 납부유예를 자 밑줄 그어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5일 하면 안 돼요.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1번 1세대 1주택자일 것. 그 2번 나이 따져요. 나이 몇 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5년 이상 보유하고 3번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돈을 많이 벌면 안 되죠. 기억 직전 연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밑줄 그고 7천만 원 이하일 것. 그 다음 니은 세금 빼고 총급여액이 얼마?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자.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4번이야.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100만 원 초과. 0을 하나 붙으면 안 돼. 1000만 원 초과하면 안 돼요. 100만 원 초과는 납부를 미룰 수 있다. 100만 원 초과라고요. 100만 원 초과. 100만 원 초과야. 그 정도 나머지는 필요 없어. 시험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양가로 2번. 납부할 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100만 원 초과할 때는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관할세무상은 재인에게다 주택금 납부가 유예됐어. 그럼 납세무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어떨 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징해하면 세금 내야죠? 갖고 있어야 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징해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대로 걷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사망. 집수 사망하거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포인트가 뭐다?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요 정도만 알아두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납부할세액이 얼마 넘어갈 때는 유예할 수 있다? 100만원 초과. 알아들었습니까?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5일이 아니라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근데 이 주택이 징의하거나 상속을 해버려. 1번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징의하면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쓸데없이 만든 거예요. 100만원 초과. 부자들이 100만원 내고 말지. 소득이 얼마냐, 뭐 상속받았냐, 징해받았냐, 이런 거를 다 따지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법은 현실적으로 있으나 마나요. 부자들이 100만원 내고 말죠. 무슨 유예를 신청하는 자는 거의 없다고요. 부자들이니까. 자, 오른쪽. 자, 문제 한번 풀어봐. 자, 오른쪽 문제 풀면서 종부세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23쪽. 제가 안 풀더라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옳은 것 1번. 불리는 종부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불리는 종부세 과세 안 합니다. 2번. 종부세 분납은 허용된다. 그러나 물납은 안 돼요. 종부세는 현찰로만 내는 겁니다. 물납은 안 된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3번. 그리고 4번은 뭐를 물어봐? 제척기간. 사기 부정은 10년이지? 무신고는 뭐다? 7년. 근데 뭐다? 사기 부정이 없으며 특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은 몇 년이야? 5년. 딱 세 가지 숫자 기억해야 돼요. 사기 부정은 10년. 무신고는 7년. 원칙은 5년이에요. 5년. 그럼 5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6월 1일부터 따진다고요. 납세 의무 성립일부터 따진다고요. 신고일부터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4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야? 원칙. 숫자 5년. 무신고는 무칠래 7년. 사기부정은 10년. 그럼 5년이야 5년. 제발 좀 숫자라도 기억하세요. 그 다음 자
5번 별도 합산이잖아. 자, 세부담 상한을 150%라고 가했죠. 적용받는 경우 뭐다? 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하되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수정해야 돼?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라 그랬잖아요. 재산세랑 똑같이 알아.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종부세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왜 틀렸슈? 전자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자,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세종하고는 약 100% 합격할 것 같아요. 느낌이 한두 명만 빼고 100% 합격은 없어요. 왜? 집중하고 공부하면 이 오프라인은 7, 80% 합격률이 나옵니다. 노력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선생을 잘 만나야 돼요. 중요한 거는 예상을 철저하게 60점 이상 맞게끔 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80에서 90%도 나오는 학원들이 있어요. 수강생 상태에 따라. 그래서 이 남자분도 열심히 하잖아. 근데 열심히 하는데 효율이 좀 안 올라. 조급해서 그래. 조급하잖아요.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어차피 60점 맞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자신감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으면 붙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가 뭐야? 소득세는 개인소득이야. 이 소득은 개인소득. 개인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대하여 과세한다. 개인소득. 그래서 개인소득은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1년 동안. 개인 소득이야.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과세하는 세금. 그럼 소득세는 소득이 생길 때마다 과세하는 게 아니죠. 1년 단위로. 그래서 1년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1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라.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 소득세. 그럼 우리가 법인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법인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법인소득은 법인세로 가고 개인소득은 1년 단위로 과세한다.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시험에 뭐가 나와? 뭐가 나와?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 이거 총론에서 배웠잖아.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는 언제라고 배웠어요? 네?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그냥 한 장짜리를 자꾸 봐야 돼요.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소득을 지급할 때 그러면 오답이에요. 이거 5번 출제됐어요. 소득세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라고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일. 12월 말일이 되면 1년 소득을 연말정산하겠죠? 자, 그 다음 확정은 언제 돼? 성립시기. 소득세는 언제 확정해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모든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언제 확정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면 확정이야.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게 기초예요.
소득세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5월 달에 신고하잖아요. 다음 달이 5월 달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뭐에 엘리베이터 보면 5월 한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그게 붙어 있어요. 제대로 된 아파트는 알아들었죠? 관리소장이 신경을 안 쓰면 안 붙어 있어. 우리 아파트는 안 붙어 있어. 관리소장이 완전히 불성실해. 내 후배예요. 그래서 쫓아낼 수가 없어. 내 입대의 감사해요, 제가. 불성실해. 근데 주민들에게 굉장히 잘해. 관리소장이 풀도 뽑아, 경비랑 같이. 관리소장도 일해야지. 왜 경비만 시키냐고. 우리 경비원이 있어야 아파트가 존속하는 거예요. 아주 경비원을 그냥 땅 밑으로 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항상 서로가 인사하고. 경비원이 아파트에 따라 다르지만 분리수거도 하잖아. 그럼 지나가면서 수고한다 그러고. 그럼 경비원도 서로 인사하고 인격을 서로 존중해야 아파트가 발전합니다. 우리 아들 지금 저 몇 살인데 경비원 교육 받고 있어요. 대기업에 경비원으로 취업하려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니까 등치는 좋아요. 얼굴도 그런 대로 볼만해요. 근데 생활력이 없어. 그래서 경비원 대기업에 취업하면 연봉이 5천이에요. 예? 탁 하고 하얀 장갑 탁 끼고 인사 탁 하고 군대 갔다 왔잖아. 놀다 왔지만 군대는 지상의 낙원이에요. 그래서 경비원 교육을 받고 있어요. 경비로 인생을 끝내려고. 좋잖아. 그럼 직업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거기 여자 경비도 있어요. 또 은행원 경비 여자 있잖아. 그런 애 꼬셔갖고 살면 되지. 자, 다 자기 갈 길이 있어요. 왜? 눈높이를 낮추면 돼. 높이면 안 되는 거야. 있든 없든 사는 게 똑같아. 왜? 새끼 먹는 거 똑같아. 중요한 거는 부부간의 사랑이야.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거를 헤쳐갈 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 85kg잖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와이프랑 걸어가면 든든해요. 딱 가면 누가 침범을 못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처갓집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야.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나이가 있지만 얘기했잖아.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보름달 탱탱해. 30대 피부를 유지합니다. 자,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잠 깼어요? 내가 잠 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중요한 거는 소득세 배울 때는 뭐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31일. 그리고 확정은 언제 된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된다. 신고는 언제 하는 거야? 5월 1일부터 다음 달 한 달 동안 5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무조건 확정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득세에서 뭐가 시험에 나온다? 수많은 소득세에서 임대, 이게 시험에 나와. 한 문제, 임대에서 전월세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로망이 임대 아닙니까? 임대. 그래서 내 아는 그 후배가 뭐다? 10년 전에 상가를 2억 5천에 분양받아서 50% 대출 받고, 그래서 지금 월세를 한 300만 원 받아요. 그럼 1억 5천짜리가 지금 얼마가 나가느냐? 7억 나가. 7억. 재테크를 아주 잘한 케이스네요. 그래갖고 놀고 먹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서.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기본서는 224페이지예요. 기본서는 224쪽.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다 이게 한 권 복사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5,000원? 이게 있으니까 수업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아요? 약간? 좋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 아까 설명했잖아. 자,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뒤에 적어봐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뒤에 한번 적어봐요. 적어보면 오늘의 수업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뭐라고요?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확정. 성립시기에 성립시기. 그리고 확정. 항상 확정은 올해 벌었으면 다음 연도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소득은 올해 5월 달에 신고하겠죠? 올해 벌었으면 항상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뭐다? 신고하면 뭐 된다? 확정된다. 납부도 하는 거.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 이 기간에 모든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하면 뭐가 된다? 확정된다. 아까 했던 거 또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잘 봐요, 지금부터. 자, 이 소득세는 개인소득이에요. 개인소득은 8가지로 구분합니다. 개인소득은 8가지로 구분해요. 자, 이자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자소득.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죠? 배당소득. 자, 사업합니다. 개인이 수많은 사업이 있어. 사업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는 뭐다?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이죠? 그럼 여기에서 사업소득은 3가지가 있어. 부동산 사업소득. 첫 번째는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사고 파는 매매업, 그 다음 주택을 지어서 파는 주택, 신축, 신축이야. 신축, 판매업, 신축이니까 3글자로 줄여서 건설업이라 그래. 요거 3가지만 물어봐. 부동산 세법이니까 줄여서 건설업. 다 포인트가 뭐다?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부동산 업이야. 이게 사업소득이야. 3가지만 물어봐요. 그 중에서도 뭐를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임대업. 임대업 요것만 시험에 나와. 나머지는 용어 정리만 하면 돼. 이렇게. 자, 임대업이 뭐다? 전월세를 받는 거. 임대업은 뭐다? 팔아먹은 게 아니죠? 대여한 거야. 부동산을 제3자에게 대여해서 전월세를 받으면 임대업.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매매업. 매매,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주택을 지어서 파는 거를 뭐라 그래요? 판매업. 3글자로 줄여서 뭐다? 건설업. 신축은 건설한 거잖아. 자, 그럼 전월세를 받으면 임대업 이건 알죠? 그럼 이거는 팔아먹는 거 아니야. 그럼 땅을 사고 팔면 뭐야? 매매업. 상가를 사고 팔면 뭐야? 매매업. 주택을 지어서 팔면 뭐라고요? 주택, 신축, 판매업.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설업. 자기가 직접 지었잖아. 다시 한번. 주택을 지어서 팔면 길게 뭐다?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럼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매매업이지. 주택을 지어서 팔면은 건설업이고 상가를 지어서 팔면은 위로 올라가요. 이름이 부동산 매매업. 그럼 딱 하나잖아. 이거는 주택을 지어서 팔면 판매업. 나머지는 전부 매매업으로 들어갑니다. 용어 정리하라고. 자,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야.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월급여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복권에 당첨되면 기타소득이야. 그리고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자,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었으면 양도소득이라.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은
이게 6가지잖아. 6개에다가 하나하나 그러면 토탈 몇 가지 소득으로 구분한다? 8가지. 개인소득은 8가지로 구분합니다. 8개잖아. 8개. 6개 하나하나. 자, 그럼 칠판 봐요. 자, 이렇게 갑돌이가 6개 소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합산해서 뭐 한다? 종합과세.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갑돌이가 회사를 다녀. 근로소득이죠? 원천징수하잖아. 그리고 갑돌이가 임대를 내. 사업소득이죠? 그러면 합쳐서 과세하는 거야. 합쳐서. 그럼 사업소득이 1억이야. 근로소득이 7천이야. 그럼 얼마로 신고해야 돼? 1억 7천으로. 그래서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종합과세라 그래. 그럼 종합과세는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자를 받는다, 배당을 받는다. 이거는 분리과세라 그래. 우리가 은행에 적금 들죠? 세금 띄고 주잖아. 몇 프로? 14% 띄고 지잖아. 그럼 이거를 원천징수하는 거야. 이거는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주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소득이라 그래? 금융소득이라 그래. 이렇게. 자, 예적금 들면 이자를 받는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다. 이거를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금융소득은 은행에서 원천징수합니다. 14% 띄고 나머지만 줘. 그럼 이거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합니다. 따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라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에 적금 들죠? 그럼 돈 줄 때 어떻게 해? 그 영수증을 보면 15.4% 띄고 주는 거야. 원천징수. 그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합산해서 신고하지 말고 따로 요것만 신고하는 것을 세법용어로 분리과세라 그래요. 원칙은 어떻게 한다? 6개를 합산해서 종합과세합니다. 단 금융소득이 뭐 숫자는 알 필요 없어. 2천만 원 이하는 원천징수함으로써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분리과세라 그래요. 용어가. 해봤다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이러한 소득은 대체적으로 뭐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생기는 소득은 원칙은 뭐다?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합산해서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단 이자와 배당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업무가 종결되는 것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퇴직금은 어쩌다 한번 받는 거죠. 양도소득도 어쩌다 한번 일시적 우발적으로 생기는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퇴직소득 따로, 양도소득 따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라 그래요. 자, 30년 만에 퇴직금을 받았다. 위로 안 갑니다. 왜 위로 안 가? 퇴직소득을, 자, 퇴직금을 5억 받았어. 위로 가서 합산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퇴직금 따로 과세하는 거를 분류과세라 그래.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어쩌다 한번 파는 거죠? 이것도 뭐다? 다른 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라 그래. 그럼 시험은 요게 나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과는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구분과세.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 퇴직소득과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만 따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러나 이자와 배당은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어떤 세금? 원천징수하는 세금.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를 배워? 사업소득. 지금부터 뭐를 배운다? 임대업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전월세 받는 거. 자, 임대업을 배우기 전에 납세무자와 납세지를 좀 정리하자고요. 지금 국세를 배우고 있어요. 지방세를 배우고 있어요. 네? 국세를 배우고 있어요. 지방세를 배우고 있어요. 국세. 이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국세를. 다른 거는 까먹더라도 세금이 딱 나오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자, 거주자. 납세무자가 거주자다. 이것도 약간 개정이 되는데 일단은 기본을 알아.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그래요. 거주자 정의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적을 따진다. 국적을 불문한다. 국적을 불문한다. 즉 노랭머리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나라 그 안산에 가면 산업단지죠. 공업지역에 중국인들, 동남아 애들 수없이 많아요. 그런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뭐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는 거주자가 된다. 즉 외국인도 거주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국회 뭐 정치인이 그러잖아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니까 중소기업이 어려워.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다?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말자.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런 안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비자가 들어갔어. 비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거주자는 뭐야?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야.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납세 의무 범위잖아. 그럼 거주자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 그럼 손흥민이는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네? 손흥민이는 거주자야 비거주자야? 거주자야. 그럼 손흥민이는 왜 거주자야? 국내에 주소 있어. 국내에 빌딩도 갖고 있어. 그래서 손흥민이는 거주자야. 그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죠? 축구에서 외국 가서 발생하잖아. 다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국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의무를 집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손흥민이가 누구냐? 손흥민이. 자, 그 다음 이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해. 비거주자는 뭐다? 그럼 뭐야? 국외 소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국내 것만 과세해. 그럼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야.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을 과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표적으로 비거주자가 누구야? 푸틴이잖아. 푸틴은 비거주잖아. 비거주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푸틴하고 미국 대통령 누구야? 트럼프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거주자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자, 비거주자는 국외 거를 과세할 수 없어. 우리가 몰라. 근데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업하죠? 소득 있으면 세금 내야 돼. 그래서 거주자가 등장하면 다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합니다. 국외 거는 과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소지로 가는 거야.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주소가 없을 때는 거주하는 장소, 거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국세는.
절대로 소재지하면 큰일 나요. 거주자는 주소가 있으니까 주소지. 주소지가 없을 거소지. 자, 그럼 비거주자 나왔네. 비거주자 트럼프야. 자, 비거주자. 우리나라 사업장이 있어. 그럼 사업장이 있으면 소재지로 가야지. 트럼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하잖아. 트럼프가 몇 살이야? 트럼프 몇 살이에요? 어? 거의 80 가까워죠? 80 가까워도 청춘이 알아들었나요? 와이프가 몇 살이야? 저건 한참 젊어. 그러니까 80세는 나이가 아니야.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면 120세까지 살 거요. 지겨워 죽겠어. 적당히 살다 끝나는 게 좋아. 우리 할머니가 102세까지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면 괜찮아. 그래서 3일 만에 진짜 돌아가셨어. 그냥 호상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그리고 끝날 때까지 혼자 밥을 해드렸. 같이 이제 며느리랑 한 20일간 같이 살았지. 외삼촌네 집에 가서 외가댁이니까. 근데 못 살게 돼. 답답해서. 왜 못 살아? 며느리 눈치가 보인대. 언제 밥을 줄까? 그래서 21일 만에 나와서 혼자 사시다가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의 특징은 뭐냐? 소식을 했어. 그리고 시골에 살면서 계속 농사를 지었어. 큰 농사가 아니라 이렇게 소일거리로. 그래서 그리고 착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냥 모든 게 긍정적이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니까 오래 사시더라고요. 자, 그럼 있으면 소재지. 없잖아. 없는 경우는 뭐야? 셀러리맨이야. 우리나라에서 취업해서 하죠? 없으면 뭐다? 소득이 뭐다? 발생한 장소가 납세지다. 안산에서 뭐다? 셀러리맨이야. 그럼 안산이 납세지란 얘기. 있다 그러면 소재지라고. 없다 그러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로 간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 이거. 과세기금의 확정신고. 자,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1월부터 12월 말 1년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과세기간. 좀 답 좀 해봐요. 이거 1년을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과세기간. 과세기간. 그래서 발생한 소득을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뭐 해야 된다? 확정 신고해야 된다. 그럼 결론은 뭐다? 결론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신고하면 확정된다. 그 뜻이네요. 아무 때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옛날에 강의를요. 27세 때 나는 여상생을 강의를 많이 했어요. 인천에서. 그 북이라는 게 있잖아. 여상생. 나 그거 강의를 좀 했어요. 나 학교 교사했어 그때. 그 야간 고단 딱 부임했는데 야간을 맡기더라고. 그래서 딱 부장 선생이 그래. 수업은 2시간밖에 없어. 그 대신 야간 가출애를 내 잡으러 가는 거를 담당했어요. 나랑 그 해병대 나온 사람 교사가 둘이. 근데 그 애들이 참 착해. 그때는 말도 잘 들어서 참 그래도 귀가시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지금 뭐냐 국민은행 그런데 뭐다 연봉이 높아요. 가끔 가다 보면 내 얼굴이 좀 특이하잖아. 알아보더라고. 옛날에 좀 속색했어요 그러더라고. 아 니였구나. 그래갖고 국민은행에 입사해서 뭐다 성과급 받고 고졸이지만 그렇게 살아남아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애가 나 앞에 그래. 선생님 옛날에 좋아했어요. 그때 얘기하지 이년아. 내 그랬지. 그래서 날라리들도 정신 차리면 무섭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북이 2급다고 주산 1급다고 타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신 성적 좋고 그때는 은행 취업, 대기업 취업 많이 됐다고요. 대학교 필요 없어. 그런 애들이 참 잘된 케이스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뭘로 들어간다? 임대로 들어갑니다. 임대. 임대로 들어가요. 자, 321쪽 임대는 쭉 나와. 이거 뒤에 있어, 책에. 자, 기본서 321쪽 펴봐요. 뒤에 임대가 나온다고요. 뒤에 나와. 왜 뒤에 나와? 어쩌다 한번 출제되니까 뒤에 나오는 거. 임대. 321쪽 하단에 주택, 부동산, 임대업이라고 나와 있어. 321쪽. 임대 봤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는, 임대는 부동산을, 자기 부동산을 판 거다, 안 판 거다? 안 판 거야. 포인트가 뭐다? 대여야. 대여. 빌려주고 전월세를 받는 거다. 대여. 포인트가. 그래서 뭐를 대여해야 돼? 부동산. 실질로 따져요. 모든 토지와 미등기 부동산도 대여하면 임대업에 들어간다고요. 임대소득. 자, 그 다음 이 권리야. 오리지널 부동산. 미등기도 대여하면 전월세 받으면 임대업. 사업소득이 된다고요. 자, 권리야. 권리는 네 가지가 있어. 전세권, 전월세, 지상권, 지역권. 임대업에 들어갑니다. 권리는 네 가지만 있어요. 열거된 거, 전월세 받는 거, 지상권을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고 지역권을 대여하고 일정액을 받으면 임대소득이다. 그래서 임대소득은 결론적으로 무슨 소득이야?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이야.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무슨 소득에 들어간다고요? 사업소득. 그럼 네 가지야. 근데 여기서 출제되는 거는 이거지. 별 딱 붙이고 공익사업.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뭐를 대해서?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면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기타 소득이에요. 즉 부동산업에서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뜻은 뭐다? 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야. 자, 일단은 권리는 하나, 둘, 셋, 넷을 대여하면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두 가지, 지역권, 지상권을 무슨 관련? 공익사업과 관련하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야. 6가지 소득에 어느 소득에 들어간다? 기타 소득. 즉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이 뜻은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야. 뭐가 들어가면? 공익사업 관련. 이게 무슨 뜻이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집 앞에, 여기 봐. 우리 집 앞에 전철공사가 들어와. 로또죠? 전철공사가 들어와. 그럼 전철공사는 공익사업이잖아. 내가 지상권을 갖고 있어. 그거를 전철공사 하는 사람이 좀 빌려달래. 공익사업, 전철공사로 인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하면 세금을 싸게 매겨야지. 싸게 매겨야 하기 때문에 제외. 그럼 6가지 중에 무슨 소득으로 들어간다고요? 기타 소득.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뭐다? 타인에 사용하게 하고 대여하는 거야. 대여. 그래서 대가를 받으면 역시 사업소득이다. 타인의 담보물로. 우리가 논밭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뭐가 나와? 큰 입간판이 나오잖아. SK. 논밭을 대여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 자,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자간 이런 거는 임대요. 그리고 공장대단, 광업재단 부동산이잖아. 대여가 받으면 임대소득. 그리고 채굴에 관한 권리 조강권자 등등등 자관 대여하면 임대소득이다. 사업소득.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만 나온다? 이것만 나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원칙은 사업소득이에요. 그러나 공익 관련 대여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업에서 뭘로 바뀐다? 기타 소득. 이런 거는 다 부동산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나 4번.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책은 복잡하다 그래서 임대소득. 또 뭐를 하는 거겠다? 비과세를 하는 게 있다. 분리과세 나왔잖아. 분리과세가 뭐다? 6가지 소득과는 합산을 안 하는 거야. 합산을 안 하고 따로 과세하는 거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분리과세.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